일기 신도시 일산에서 가장 오래된 33년차 아파트 단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족한 주차 공간과 낡은 외벽 등을 직접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재건축을 막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또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재개발도 낡은 가구, 즉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약 9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거라 추산했는데 노후주택이 많은 노도강과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 등이 거론됩니다. 비아파트 부문도 규제를 풀어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커지며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향후 2년간 새로 지어지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취득세, 종부세 등 산정 시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해온 가구수,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되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됩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올해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량은 3,700여 실. 지난해보다 72% 급감했는데 1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거래도 실종되면서 소유주들은 세 부담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주택수 산정 제외 대상이 향후 2년간 신축으로 한정되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같이 기존에 시장에 발이 묶여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재건축 사업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나의 저기가 장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진단 비용에 주민들한테 걷고 융자 받아서 해라 뭐 해라 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만 용적률 상향, 개발부담금 완화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사실상 없어져 무분별한 사업 추진, 이로 인해 개발 이익이 소수에 집중될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위축됐던 소형 주택 공급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비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가 된다. 경기가 워낙 얼어붙어 단기적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이제 그 대체제로서 역할이 가능한데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비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같이 마련됐어야 되는 거죠. 또 다주택자 중과 철폐가 실제 세입자의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른바 모아타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서울 주택의 과반이 지은 지 20년 넘은 노후주택이라고 지적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뒤에도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인가, 관리 처분인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 준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데 안전진단을 사업 주체 설립 등 이유로 늦춰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진단 없이도 스스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는 노후 건물이 67%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개선 방안 모두 관련법을 바꿔야 하는 입법사항이라 국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우선 고금리 때문에 사업 진행이 더딘 정비사업장에 대해 보증과 신용 지원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